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르면서 길었던 겨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물러나기 시작하면 풍경도 푸른색으로 점점 바뀝니다. 겨울과 함께 한반도에서 월동하던 겨울철새가 떠난 자리는 도요새 무리와 물대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그네 새들인 이들은 3월 4월의 서해안에서 한반도에 도착했다는 걸 알리는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도요새 무리들은 이른 새벽부터 하루의 삶을 준비합니다. 많은 도요새들은 10,000km가 넘는 거리를 1년에 2번이나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갑니다. 중간 기착지로 한반도 서해안 갯벌에 잠시 들러 휴식과 영양을 보충하고 떠나기에 한반도 서해안 갯벌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 갯벌과 같은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생태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나 우수한 갯벌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검게 보이는 저 녀석은 갯꽁입니다. 수컷으로 여름이 되면 저렇게 얼굴에서부터 배까지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민물도요와 같이 흔한 나그네 새로 일부는 한반도에서 월동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이 갯꽁이라고 해서 꽁이랑 같은 종은 아닙니다. 갯벌에서 볼 수 있는 꽁같이 생겼다 해서 갯꽁에서 갯꽁으로 불린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중부리도요입니다. 중부리도요 역시 마도요 종류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봄, 가을에 쉽게 관찰되는 나그네 새입니다. 이 중부리도요는 갯벌에서 개 한 마리를 잡았네요. 아무리 작은 먹이라도 나눠줄 수는 없죠. 주로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만 종종 물이 채워진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많은 도요새 무리들은 갯벌과 멀지 않은 농경지 같은 안전한 곳을 찾아 모여듭니다. 얼마 안 있어 다시 남은 여정을 해야 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많이 먹고 많이 휴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남태평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죽기 직전까지 에너지를 허비하기에 도착과 동시에 죽는 개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무엇에 놀랐는지 수많은 도요들이 일제히 날아 도망갑니다. 야생에서는 쉽게 잠을 자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금강하구 갯벌도 도요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혹부리 오리들은 겨울철 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월, 아직 번식지로 떠나지 않고 있네요. 주로 작은 물고기, 갓 부화한 치어, 조개, 수생곤충 등을 부리를 쳐받고 저어새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잡아먹습니다. 혹부리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수컷의 얼굴과 부리가 만나는 지점에 나와 있는 혹 때문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서해안 전역과 남해안 일부 갯벌에서 이맘쯤이면 검은머리 갈매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취약종으로 등재되어 있는 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지적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은머리 갈매기는 이름대로 겨울이 지나면 머리가 자루 그어놓은 것처럼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붉은 부리 갈매기와는 보통 부리의 색깔로 구분합니다. 전에는 대부분의 개체가 중국에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인천 영종도, 송도와 시화호에서 번식을 하는 개체가 늘어나고 있어 번식지 보호가 필요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것이 주로 갯벌 매립지 마른 땅에 알을 낳다 보니 주요 천적들의 손쉬운 먹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갯벌 매립지가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개발을 위해 닦아놓은 길에다 알을 낳다 보니 지나가는 자동차들에 의해 알이나 새끼가 죽는 일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봄과 가을 이곳 금강하구 갯벌에서 열심히 개나 지렁이를 찾고 있는 도요들 중에 큰 뒷부리 도요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도요 종류가 가장 많을 것이입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마도요와 함께 한반도를 찾는 흔한 나그네 새 중 중대형 도요입니다. 보통은 대부분 다른 도요 무리들과 함께 한국을 오고 가며 생활을 합니다. 제일로 좋아하는 먹이는 갯벌 갑각류나 지렁이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겨울에는 젓갈색이었던 몸통의 깃털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부리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위쪽 부리보다 아래 부리가 더 깁니다. 큰 뒷부리 도요는 장장 10,000km를 넘게 날아오는 도요들을 연구하는 대표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 큰 뒷부리 도요를 비롯한 도요들은 월동지인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월동지로 떠나기 2에서 3개월 전부터 장거리 비행에 적합한 신체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전체 몸무게의 약 절반을 지방이나 수분으로 채우는데 비행에 도움이 안 되는 장기나 다리 근육 등을 근육에서 지방으로 바꿉니다. 이렇듯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또한 인간은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긴 여정을 하는 도요들인 것입니다. 금강하구 갯벌은 도요들의 여정의 중간 기착지로서는 훌륭한 조건을 가진 곳 중 한 곳입니다. 도요들의 먹이가 되는 작은 갑각류들이 풍부하게 살고 있고 크고 작은 도요들이 좋아하는 개지렁이와 같은 다모강 종류들 또한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같은 곳은 갯벌 생태계가 파괴되어 점점 도요들의 먹이원들이 사라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쪽에서 남하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집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빈집을 차지한 작은 개 한 마리. 집주인이 돌아오자 홍군형이 나서 쫓겨나네요. 야생에서는 덩치가 클수록 좋은 점도 있네요. 쫓겨난 녀석은 머쓱했는지 괜히 옆에 있던 녀석에게 해코지를 하는군요. 제법 큰 물고기 사체를 발견한 갈매기. 열심히 뜯어 먹어보려고 애쓰고 있군요. 옆에 있던 외가리 한 마리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그 큰 물고기를 옮겨보려 하지만 너무 커서 힘겨워 보입니다. 통째로 삼키기에는 너무 큰 물고기. 뜯어 먹어보려 하지만 갈매기의 부리는 뜯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가리 녀석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유유히 먹이를 찾아 걸어다니고 있는 알락꼬리 마도요 부부. 한 녀석이 머리 위로 날아가는 큰 비행기 소리에 놀라서 하늘을 쳐다보며 뭔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 할 말이 맞나 봅니다. 아마도 먼 거리를 이동 중에 이런 비행기들을 마주쳤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이 됐을 수도 있었기에 할 말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비행기가 멀리 사라지고 소리가 작아지자 주위를 둘러본 녀석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먹기 좋은 크기의 개 한 마리를 잡은 녀석은 긴 부리로 삼키기에는 거추장스러운 다리를 능숙하게 제거하고 먹고 있네요. 부리가 길쭉한 당근같이 생긴 검은 머리 물대새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방문하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만 분포하는 물대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만이 한반도에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옅은 붉을색을 띠는 긴 부리는 바위 주위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지렁이를 잡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둥지를 자갈이나 모래밭같이 개방된 곳에서 낳다 보니 천적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탐조가나 사진작가들이 지나치게 가까이 오는 바람에 알을 두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류계의 정밀 유도미 사이 외가리들은 사계절 갯벌을 지키는 터줏대감입니다. 봄과 가을, 한반도를 찾는 나그네 새가 도요새나 물대새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나그네 새들이 서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방문하여 휴식을 취하고 떠납니다. 크기가 큰 섬들에서는 갯벌에서 그나마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요새나 물대새와는 달리 특별한 나그네 새를 찾기는 힘듭니다.
좀 더 다양한 나그네새를 보기 위해서는 크기가 작고 좀 더 육지랑은 멀리 떨어진 외진섬을 방문하는 것이 관찰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서해안의 외진섬들을 찾는 작고 귀여운 나그네새들도 아주 먼 거리를 쉬지 않고 날아서 오기에 오는 도중이나 도착 후 탈진하여 죽는 개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여정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에 더 많이 관찰하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경기도 화성시 갯벌도 도요무리와 물대새무리들이 찾는 곳 중 명소입니다. 이곳도 강화도와 마찬가지로 도시화로 인한 개발로 갯벌 생태계가 예전과 같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이곳을 찾는 개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이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한반도를 방문하는 도요새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한반도 갯벌 생태계를 되살릴 방안을 지혜롭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반도를 오가는 물대새들 중에서 왕물대새와 같이 작고 귀여운 새들도 있습니다. 꼬마 물대새와 더불어 한반도를 봄과 가을에 방문하는 흔한 나그네새입니다. 겨울이 되면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이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이곳 매향리 갯벌에서도 검은 머리 물대새를 발견할 수 있군요.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는 한반도에서 번식을 하면서 텃새로 지내는 개체가 있는 반면 겨울에만 한반도를 찾는 겨울철새 개체도 있습니다. 한반도를 찾는 대표 소형 물대새, 꼬마 물대새입니다. 꼬마 물대새의 친구 흰목 물대새도 친구 옆에서 먹이를 구하고 있군요. 다른 도요들과 마찬가지로 호주 등 남반구에서 시베리아를 오가는 나그네새인 붉은 어깨도요입니다. 예전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군단을 이루며 방문하였으나 지금은 개체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 등급 적색 등급에 등재된 도요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하면 매향리 근처 갯벌도 철새도래지로 유명하지만 화성호 인근 역시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저 새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장다리 물대새 커플도 보이는군요. 화성호는 습지, 농경지 등 철새들이 지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요새들 모두가 갯벌에서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안락도요, 청다리도요, 일부 중부리도요와 같은 개체들은 물이 있는 농경지에서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안락도요는 몸길이 약 22cm로 도요들 가운데 중형급으로 농경지에서 작은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꼬마 물대새와 같은 작은 물대새들도 갯벌에서 뿐만 아니라 물이 있는 농경지에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저 멀리 세제비 갈매기가 보이는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급으로 한국, 일본, 중국에서 번식을 하고 멀리는 호주까지 날아가서 월동을 합니다. 이 녀석들도 둥지를 탁 트인 곳에 만들다 보니 천적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개체 수가 쉽게 늘지 않는 가장 작은 제비 갈매기 종류입니다.